33쪽에 나오는 두 번째 문제를 열어볼 건데요. 파일에 가서 열기, 우리 그 길워커마 리그 폴더 C 드라이브에 있는 거에 가서 01 섹션에 있는 두 번째 문제, 얘를 여시면 됩니다.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교재 보시면 14문항이 나와 있습니다. 14가지 문항인데 실제 시험에는 5문항만 나와요. 각각 2점씩 합이 10점이 되겠죠. 그러면 그 중에 14가지를 공부하시면 요거 말고 또 뒤에 넘기시면 이제 또 다른 문제 유형으로 한 13가지 정도가 또 있어요. 이제 거기까지 풀어보시면 여기도 14가지가 있네요. 그럼 뭐 이런 유형의 종류는 다 해결할 수 있다는 얘기죠. 예. 하나씩 보면서 할게요. 첫 번째, A열의 너비를 이만큼 조정하고요. 첫 번째 줄 행의 높이를 24로 조정하래요. A라고 하는 너비가 여기 있어요. A열. 1행. 있는데 A라고 하는 글자를 클릭하시면 A가 1, 2, 3, 4에서 저 밑에까지 블럭이 잡혀요. 1이라고 하는 숫자를 클릭하면 A, B, C, D에서 저 오른쪽 끝까지 블럭이 잡혀요. 여기를 우리는 행이라고 하고 숫자를 A, B, C, D 문자를 칸이라고 하죠. 칸. 예, 열. 근데 그 경계선이 보이시잖아요. A와 B, B와 C 경계선이 있는데 이 경계선을 마우스로 조정을 하시면 내가 원하는 대로 조정은 가능해요. 그리고 경계선을 마우스로 움직일 때마다 위에 숫자가 나타나요. 너비가 얼마, 픽셀은 얼마 이렇게 나오고 문제지대로 한다면 너비를 2로 조정하시면 요 정도면 되겠다. 여기 21픽셀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너무 어렵죠. 너비 조정하기가. 그래서 A에 가서 바로가기 메뉴 오른쪽 버튼 눌러서 열너비 한번 해보세요. 열너비를 이 열너비를 조정하시면은 열너비를 누르시고 왼손으로 숫자 2 누르고 확인. 그럼 여기서 말하는 2는 무슨 의미냐? 영어나 숫자로 두 글자, 우리말은 한 글자. 영어나 숫자로 두 글자를 입력할 수 있는 너비만큼 만들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1행 1이라는 숫자에다 놓고 바로가기 메뉴 행 높이 있죠? 클릭하시면 16.5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를 24로 바꾸란 얘기죠. 24. 여기서 말하는 24는 픽셀. 우리가 한글 2010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10포인트, 픽셀이야, 죄송합니다. 포인트. 10포인트만큼 크기가 잡혀 있어요. 엑셀은 글자 크기가 몇 포인트냐면 11포인트입니다. 11포인트. 한글 2010보다 조금 더 커요. 그렇게 해서 글자를 만드는데 글자가 보세요. 이 자리가 11포인트라 그래서 행 높이를 11로 바꿔놓으면 글자하고 그 다음 줄이 어떻게 돼요? 빽빽하게 붙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좀 여유있게 둬야 되지 않겠냐. 위아래를 구분하기 위해서. 그런데 얘를 24만큼 크게 하는 걸 봐서는 글자도 크게 할 것 같아요. 그래서 A라고 하는 너비는 두 글자만큼 좁히고 첫 번째 줄의 높이는 24포인트만큼 조정하고, 그렇게 해서 원하는 만큼 조정이 끝났어요. 그럼 그게 한 문제죠. 한 문제.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B의 네 번째부터
B의 14번째 글자 사이에 SE-001, BU-002 하는 것처럼 여기 사이에다가 이 기호를 넣으래요. 엑셀을 좀 배우신 분들은 그런 말씀을 합니다. 얘를 명령을 딱 줘가지고 한꺼번에 중간에 하이픈 기호가 집어넣게 할 수는 없습니까? 라고 하는데, 시험 문제는 그렇게 푸는 게 아니라 일일이 하이픈 기호, 빼기 기호를 넣으라는 얘기죠. 수작업으로. 그러면 이건 어떻게 고치는 거냐, 이걸 또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 엑셀에서 입력한 글자를 수정하는 방법. 엑셀에서 셀에 입력한 글자를 수정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어요. 제일 쉬운 거는, 제일 쉽다? 어렵다? 새로 입력하는 방법도 있지만 그거는 수정이 아니지. 새로 입력하는 거 빼고. 자, 셀을 더블 클릭. 셀을 더블 클릭하면, 이 셀을 더블 클릭하면, 보세요. 여기 더블 클릭하지 마시고 요 사이를 더블 클릭하는 거예요. 사이. 그러면 요 사이를 더블 클릭하면 커서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왼손으로 빼기 누르고, 마우스는 그 밑에 있는 글자 BU-002 쓸 자리 여기를 더블 클릭해서 또 빼기 누르고. 그렇죠? 이렇게 고치는 방법이 있어요. 셀을 더블 클릭해서 수정하는데 아무데나 더블 클릭하지 말고 수정할 위치를 더블 클릭하면 수월하죠. 그렇죠? 두 번째, F2번 키를 누르고 수정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 이제 여기다 놓고요. F2번 키 한번 눌러보세요. 여기다 F2번 키를 누르면 커서가 무조건 뒤로 갑니다. 그러면 사이에다 클릭하고 빼기 누르고 엔터. 또 F2번 키 눌러서 커서가 끝자락에 가면 마우스로 중간에 클릭하고 빼기 기호 누르고 엔터. 더디네요. 더뎌요. F2번 키 누르면 F2번 키가 이게 이제 수정 키거든요. 수정 키를 눌러서 수정하는 거예요. 근데 F2번 키 누르면 무조건 커서가 뒤로 가니까 위치를 조정하기가 좀 귀찮죠. 세 번째, 수식 입력줄을 클릭해서 수정하는 방법이 있어요. 수식 입력줄은 어디냐면, 잘 보세요. 요 글자가 적혀 있는 곳은 셀이고요. 그 셀 위에 보시면 글자가 보일 거예요. 거기를 클릭하는 겁니다. 그리고 빼기 누르고, 그 빼기 누른 왼손으로, 빼기는 저는 이제 약지로 눌렀고 검지로 엔터 누를 거예요. 그럼 마우스는 요 자리에 딱 갖다 대놓고 빼기 잠깐만, 빼기 엔터, 빼기 엔터, 빼기 엔터, 마우스로 클릭, 빼기 엔터, 클릭, 빼기 엔터, 클릭, 빼기 엔터. 어느 게 수월하실지? 아까처럼 본다면은 아까 이 부분 제가 말씀드린 거, 여기를 마우스로 더블 클릭해서 빼기 누르고 더블 클릭하고 더블 클릭하고 더블 클릭하면서 왼손은 잽싸게 빼기 기호를 누를 준비를 하면서 눌러줘야죠.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F2번 키 눌러서 수정하는 거는 좀 아니올시다 같고, 아니면은 이거를 여기 요 자리죠. 요 자리를 이제 빼기 누르고 엔터. 마우스는 그 자리를 항상 준비해야 돼. 근데 W자는 또 넓고 다른 글자는 좁고 하니까는 일일이 약간 방향이 틀어지는 건 있는데, 이렇게 해서 클릭하고 왼손으로 빼기 엔터, 마우스로 클릭하고 빼기 엔터, 이런 식으로. 저는 이거 많이 연습해 봤거든요. 전 개인적으로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만약에 서울 3 그러면 서울 F2번 키 눌러서 3 쓰면 편하지. 뒤에 있으니까. 뒷글자를 고칠 때는 F2번 누르는 게 편하고,
그리고 엔터 이렇게 하면 되니까. 예. 아니면 요 앞자리에다 뭐를 넣어줘야 돼. 앞자리에 사이에다가 넣어줘야 돼. 그럼 요 사이를 더블 클릭했다가 뭐라고 쓰면 집어넣기 좀 수월하고. 마우스로는 위치를 공략하고 왼손 키보드로 글자를 수정하고. 그런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많이 하셔야 돼요. 우리 교재를 좀 볼게요. 34쪽에 너비를 조정하는 방법에는 A 머리글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해서 했는데, 이 전문 서적인데 이렇게 쓰면 안 되지. 바로가기 메뉴에서 라고 써놔야지. 그러니까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 나오는 메뉴를 바로가기 메뉴라고 하는데, 이왕이면 바로가기 메뉴에서 열 너비를 선택하세요 이렇게 써놨어야지. 조금 아쉬워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하세요 라는 말은 현장 용어야. 현장 용어. 우리가 전문 용어가 아니라. 그 다음에 이제 너비 조정하고, 그 다음에 오른쪽 35쪽에 높이 조정하고, 35쪽 2번 보세요. 아래쪽에 B의 네 번째 셀을 선택한 후에 F2번 키를 누른 상태로 편집 모드로 들어가면 그 사이사이에 빼기를 입력하고 엔터를 누르세요. 이거는 아닌 것 같아. 그런데 35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마우스로 셀을 더블 클릭해도 셀 편집 상태가 됩니다. SE001에서 2자와 0자 사이를 더블 클릭하면 커서가 사이에 쏙 들어가니까 거기를 수정해도 됩니다. 이게 더 좋은 방법이겠죠. 우리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때 마우스는 오른쪽으로 더블 클릭하고 오른손으로, 빼기 누르는 거는 왼손으로 빼기 누를 준비하고. 그렇죠? 엔터 누르지 말고 뭐라 그랬어요? 다음 밑에 줄에 있는 셀을 또 더블 클릭해서 커서가 들어가면 또 빼기 누르고 마지막에 이렇게. 그러니까 클릭하고 마우스로 이렇게 키보드로 글자를 누르고 엔터 누르는 게 아니라, 아까 여기를 빼기 누르고 엔터 이게 아니라 빼기 누르고 밑에 걸 또 빼기 누르면 커서가 들어가니까 이런 식으로 집어넣어 주자 하는 거죠. 이름 정의에 관한 문제가 나왔어요. 이름 정의. 그러니까 셀에는 주소가 있죠. 셀. 여기 보시면 A의 첫 번째 셀, B의 두 번째 셀, 뭐 이런 셀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셀들. 이런 셀에 A의 첫 번째, B의 첫 번째, C의 첫 번째라는 셀 주소라는 게 있어요. 주소. 이 셀 주소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칸이니까 우리는 열이라고 하죠. 그렇죠? 문자가 있고, 그 다음에 행이라고 하죠. 번호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A의 첫 번째라고 쓰면 A라는 첫 번째 칸과 1이라는 첫 번째 줄이라는 만나는 곳을 A의 첫 번째 셀이라고 부르는 거죠. 이렇게 셀 주소를 표시하는데, 이 셀 주소를 문자로, 그냥 일반적인 명칭으로 표기하자. 이것이 이름 정의예요. 혹시 우리 여기 주소 아세요? 여기가 서초구 무슨 동 몇 번지 몇 호 이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뭐 잘 모르면 우리 뭐라고 하냐면 택배를 보내야 되는데, 그러면 서초여성인력개발센터 사무실이요. 그러면 택배 아저씨가 알아듣겠지.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광화문에 있는 교보문고 갈 때 몇 번지 몇 호 주소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광화문에 있는 교보문고 갑시다 그러면 이름 알고 하잖아요. 이름 알고. 그게 이름 정의된 거예요. 저도 주소가 있죠. 주민등록번호 주소가 있잖아요. 고유번호가 있는데 그냥 이정민 훈장 그러면 누구 하고 안단 말이야.
이름을 정의하면 수월할 때가 많아요. 반드시 수월하라는 법칙은 없지만 셀 주소로 쓸 때가 편리할 때 있고 이름을 정의해서 사용할 때가 편리할 때가 있고 상황에 따라 달라져요. 그래서 내가 편리한 대로 사용하는 거거든요. 한번 볼게요. 문제지 뭐라고 써있냐면 C의 네 번째부터 C의 네 번째 여기서부터 C 14번째까지 얘네들이죠. 얘네들 여기 색깔을 좀 칠해놨는데 얘네들의 이름을 C의 네 번째부터 C 14번째요 라고 얘기하지 말고 잠깐만 G죠. G 여기는 영업소명하고 이름을 써주면 되고 책에서는 G의 네 번째부터 G 14번째니까 여기는 재고율하고 이름을 정해주면 좀 수월하지 않겠느냐. 그렇죠. 여기는 재고율이라는 이름으로 꼭 이 위에는 글자로 이름을 정의하지 않아도 되지만 그래도 여기는 재고량이고 여기는 판매량이고 여기 영업소 코드고 위에 이름이 있으니까 이름으로 정의해주면 수월하겠지. 자, 첫 번째 블럭을 잡아요. 이름을 지정할 영역을 블럭을 잡아요. 그리고 수식 입력줄 왼쪽에 가시면 이름 상자라고 있습니다. 이름 상자 클릭하시고 재고율 쓰시면 돼요. 근데 잘못 쓰면 수정을 못해요. 잘못 쓰면 수정을 못하니까는 잘 쓰셔야 돼요. 자, 재고율이라고 썼어요. 하고 엔터를 탁 치면 됩니다. 또 다른 방법, 제가 한꺼번에 있다가 한 방법이 있는데 셀 블록 설정해서 그 다음에 이름 상자에 가서 이름을 정의하면 돼요. 이런 방법이 하나 있고 두 번째 또 다른 방법은 뭐가 있냐면 셀을 블록 설정하고 셀이 하나 있을 때는 블록 설정할 필요는 없겠죠. 여러 개라면 블록 설정하고 그 다음에 수식 가보세요. 수식 그 다음에 정의된 이름 그룹에 이름 관리자라고 있을 겁니다. 한번 가보세요. 수식에 가서 정의된 이름 그룹 이름 관리자에 가시면 조금 전에 정의해 놓은 이름이 있을 거예요. 여기다가 뭐 새로 만들기 해서 새로 만드셔도 되고 이름을 고치고 싶다 그러면 편집 버튼 눌러서 이름을 고치시면 되고 왜냐면 여기 있는 거는요 이름을 못 고쳐요. 얘는 이름을 못 고칩니다. 만약에 재고률이라고 잘못 썼어. 그런 경우는 이름 관리자에 가서 편집 눌러가지고 얘를 률이라고 고쳤어야 돼. 이렇게 고쳤어야 돼. 고쳐졌잖아요. 그렇죠. 다시 율로 바꾸시려면 얘를 율로 바꾸시면 돼. 수식에 가서 정의된 이름 그룹에 가서 그 다음에 거기서 이름 관리자 이름 관리자에 가서 새로 만들기 하던 편집을 하던 원하는 항목을 선택하시고 처리하시면 돼요. 중요한 게 또 있어요. 이름을 정의하는 규정이 있어요. 이름 정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여기 이름 정의를 해야 되는데 이름 정의에 규칙이 있어요. 첫 글자는 자, 문자라고 말하는 거는 영문, 한글, 뭐 한자는 아니고 일반적으로 영어나 한글을 쓰겠죠. 그 다음에 숫자, 그 다음에 기호. 여기서 말하는 기호는 밑줄 기호. 기호를 사용할 수 있어요. 근데 첫 글자는 반드시 문자로 시작한다.
예외적으로 밑줄 기호 있죠? 밑줄 기호로 시작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빈칸은 허용하지 않는다. 우리 실기시험에서는 이름을 이렇게 정의하시오 그럼 쓰면 되는데, 필기시험에는 물어본단 말이에요. 다음 보기 중에서 이름 정의할 때 잘못된 것은 무엇일까요? 그 잘못된 걸 고를 줄 알아야 되고, 정확히 제대로 한 걸 고르시오 그럼 할 줄 알아야 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름 정의를 하는데 또 하나 있어요. 셀 주소처럼 되어 있는 경우는 안 된다. 예를 들면 A의 첫 번째 셀, 이런 식으로 A의 첫 번째 셀이 있잖아요. 근데 이름을 A의 1이라고 쓰면 안 된다 이거지. 셀 주소로, 주소처럼이 아니라 셀 주소로 되어 있는 경우는 안 된다. 그럼 셀 주소가 뭔지 알아야죠. 셀 주소가 몇 개가 있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한번 가볼게요. 이거는 이제 실기시험이 아니라 필기시험 때문에 그런 거니까는, 보세요. 엑셀에 가서 옆에 여기다 클릭하지 마시고 밑이나 옆이나 한번 놔보세요. 옆으로 한참 가다 보면 A, B, C, D에서 X, Y, Z, A, A, B 쭉 갈 거 아닙니까? 이때 컨트롤 키 누르고 오른쪽 그러면 제일 끝으로 가요. 왼쪽 밑에 있는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오른쪽 방향 키를 누르면 맨 오른쪽으로 갑니다. 어디까지 갔나 보세요. XFD에 갔죠. XFD. 만약에 A의 X QQQ 그러면 어떻게 된다? 정정. QQQ 30 그런 거는 주소죠. 셀 주소죠. X니까 X 앞에 QQ라는 셀 주소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QQQ라는 첫 번째 QQQ1 그러면 QQQ1이라는 셀 주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다가 QQQ1 하고 엔터를 탁 쳐보면 QQQ1은 없나? QQQ1이라는 셀 주소는 있네. 여기 이름 상자에다가 XXX60 그러면 어떻게 될까? XX60이라는 셀 주소는 없죠. 아까 XFD가 끝이었잖아. XFD가 끝이었으니까 XFD까지는 갈 수 있지만 XFD 넘어가서는 셀 주소가 아니죠. 그러니까 제가 XXX라고 썼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거기가 이제 주소가 돼버린 거예요. 걔가 이름이 그렇게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XFD 50 그러면 그거는 셀 주소지 이름 정의할 수는 없다. Z의 8000 그러면 어떻게 된다? Z의 8000번째 주소가 있어요. 여기 Z의 8000번 하고 엔터를 탁 치면 Z의 8000번째 셀로 가요. 자, A부터 XFD까지. 그럼 A가 첫 번째 칸이고 XFD가 16,384번째 칸이거든요. 그러니까 항목을 16,000칸 이상 만들 수 있다는 뜻이에요. 시험에 뭐 XFD가 몇 번째나 이렇게 묻지는 않지만. 그 다음에 내려가 볼게요. 컨트롤 키 누르고 내려가 보세요. 어디까지 내려가나. 1048576까지 내려가죠. 그러니까 첫 번째 줄에서부터 1048576번째 줄까지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항목을 나열할 수 있는. 엑셀 2002 같은 경우에는 256칸 256칸이 나왔고 밑으로 16,000줄 65,000줄 밑으로 65,000줄 옆으로 256칸에 65,000줄 나왔는데 제가 이론적으로 계산해 봤더니요, A4 용지를 만약에 데이터를 꽉 채워놓고 프린터로 인쇄하면 기본적으로 한 5만 장 정도 나와요. A4 용지 5만 장 정도. 그게 가로로
이렇게 너비로 쭉 붙이면 8.5kg, 세로로 나열하면 12.5kg 정도 나와요. 근데 얘는 256칸이 아니라 16,000칸이잖아요. 65,000도 아니고 100만 줄이잖아요. 계산 안 해봤어요. 너무 양이 많을 것 같아서. 계산해보는 건 어렵진 않아요. 보세요. A4 용지가 약 30cm거든요. 세로가 29.7cm니까. 그러니까 0.3 곱하기 1048576이잖아요. 1048576이니까 얘를 앞에다가 는을 써주면 곱한단 말이야. 그럼 이게 몇 미터야? 계산해 볼까요? 314kg. 314kg. 근데 이거는 한 칸. 여기다가 16,000 아까 384개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게 몇이야? 몇 킬로야 이게? 10kg, 100kg, 1000만, 10만, 100... 계산하기 힘들어. 프린터 용지를 이 안에다 꽉 채워놓고 데이터를 출력하면 킬로미터니까, 이게 미터니까 6만, 96만, 396만, 5396만, 51억 5396만 킬로미터가 출력이 되는 거죠. 오, 나열하면 어마어마한 거죠.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렇게 많은 셀 주소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시험 문제 예전에 그게 나왔었어요. A에 200만. A에 200만이라는 셀 주소는 없잖아요. 아까 100만까지는 갔잖아요. 104만까지는 갔으니까 그거는 셀 이름으로 정의할 수 있는 거고. QQQ 50. 근데 QQQ 50은 셀 주소가 있거든요. 이름 정의할 수 없는 거고. 그런 걸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대부분은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물어보죠. 빈칸이 허용되지 않는 거니까 홍 한 칸 띄고 길동, 이런 경우는 어떤다? 안 되는 거죠. 빈칸 들어가면 안 돼. 그 다음에 반드시 문자로 시작하는 거니까 1등 라고 쓰면 어떻게 된다? 이름 정의할 수 없죠. 숫자로 시작하면 안 되잖아. 글자로 시작해야지. 근데 이거는 가능하다는 거죠. 밑줄 1등, 이거는 가능하죠. 밑줄로 시작할 수는 있으니까. 밑줄로 시작할 수 있으니까. 이런 거. 이런 예를 보여주고 맞는 걸 고르시오, 틀리는 걸 고르시오, 이렇게 나와요. 다음 중 틀린 게 몇 개 있을까요? 2개인지 3개인지 다 틀렸는지 다 맞았는지 뭐 이런 거. 예. 자, 그리고 여기 셀에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가고 싶은 주소가 있어요. 아까 Z에 100만 번째 가고 싶다 그러면 Z에 100만 번째를 일일이 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다가 Z에 100만 번째인가? 그럼 Z에 100만 번째로 가는 거야. 이름 상자에다가 QQQ 50만 번째 그러면 50만 번째 딱 가는 거예요. 그랬는데 요 이름 상자 옆에 화살표가 있네요. 별지 목록 가서 아까 재고일이라고 이름 정의했다 그랬잖아요. 딱 가보면 얘가 재고일이구나 하고 얘들 딱 블록이 잡혀. 그럼 재고일은 본래 G의 4번째부터 14번째까지인데 주소가 헷갈리는 거야. G인지 C인지 D인지 Q인지 X인지 4번째부터인지 5번째부터인지. 그런데 이렇게 쓰는 거죠. 는 에버레이지 평균 구하는 함수 안에다가 여기다가 재고율 이렇게 쓰면 재고율, 아까 재고율이 한 줄 있었잖아요. 걔네들의 평균이 탁 나와요. 원래는 이렇게 써야 돼. 는 에버레이지라고 쓰고 아까 G의 4번째부터 G의 11번째 이렇게 써야 되는데 이 주소가 헷갈리는 거죠. 이렇게 써야 되는데 잠깐만, 답이 다르다?
잘못했나? 아, 14번째부터 14번째죠? 어쩐지. 이렇게 14번째. 이렇게. 네. 보세요. 셀주소 헤맸잖아요, 제가요. 근데 이름을 쓰면 어떻게 돼? 편하잖아. 편하잖아. 예. 요렇게 하려고 이름을 정의해 주는 거예요. 이름 정의는 굉장히 많이 문제가 나옵니다. 이름 정의 문제가 언제 나오냐면 셀 서식에서 이름 정의하라고 하는 게 나오고요. 이제 뒤에 가면 우리가 시나리오라는 걸 배워요. 시나리오 분석하는 걸 배우는데 이 시나리오 분석 문제에서도 이름 정의가 출제가 됩니다. 이제 뒤에 가서 이제 배울 거고요. 예. 자, 네 번째. 메모를 삽입할 겁니다. 메모. 어떤 거요? 빈칸은 허용하지 않는다. 예예. 홍길동 다음에는 띄워도 되는 거잖아요. 아니죠. 여기 이름 정의인데 홍하고 길동 사이를 띄우면 안 된다 이런 얘기죠. 앞에만 띄는 게 아니고 앞에를 앞뒤도 안 되고. 그러니까 앞에는 이렇게 띄우면 문자로 시작해야 되는데 빈칸으로 시작할 수는 없는 거고 여기서 걸린 거죠. 여기 반드시 문자로 시작하라고 했는데 공백으로 시작하면 일단 안 되고 또 공백 자체가 중간에 끼어들어가도 안 되고 우리가 보통 파일명이나 폴더명이나 이런 이름을 정의할 때는 뭐 빈칸이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름 정의할 때는 빈칸을 허용할 수가 없어요. 제가 정한 게 아니라 홍길동 우리 집 같은 경우는 저희 홍길동 우리 집인데 이것도 붙여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름 정의할 때 홍길동 우리 집 이렇게 써야지 이걸 만약에 띄운다나 그럼 틀린 거다 이거죠. 붙여 써야 되는 거예요. 몇 글자까지 쓸 수 있느냐 이거는 시험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요 규정만. 그럼 이름을 정의할 때 보세요. 이름을 정의할 때 아까 이렇게 정의했죠. 제가 요렇게 블럭을 잡고 재고 이름이다. 요렇게 블럭 잡고 판매량입니다. 이렇게 썼잖아요. 귀찮지 않아요? 귀찮잖아. 그래서 이렇게 블럭 잡아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블럭을 잡고 재고일은 아까 했으니까 블럭을 잡고 수식 선택 영역에서 만들기. 블럭을 잡고 수식 탭에 오셔서 선택 영역에서 만들기를 누르면 왼쪽 열은 아니고요. 첫 줄만 즉 영업소 코드, 영업소명, 입고량, 판매량, 재고량이라는 글자가 있는데 얘네들의 글자가 아래쪽에 있는 애들의 이름으로 정하겠다. 자동으로. 그래서 확인을 누르면 얘는 이름이 재고량, 얘는 이름이 영업소명, 얘는 이름이 입고량 하고 자동으로 들어가요. 이름이 잔뜩 들어가 이렇게. 근데 얘는 아직 이름 안 했죠. 얘도 한번 이름 만들어 보는데 요 사이를 스페이스바를 한 칸 딱 띄면 글자가 벌어졌잖아요. 요 사이. 그러면 보세요. 얘를 이제 블럭을 잡아서 이름을 정의할 거 아닙니까? 정의해 갖고 첫 행이니까 확인 누르면 돼요. 그러면 얘네들의 이름이 뭐가 될까요? 지난달 한 칸 띄고 재고량. 근데 이름에는 빈칸이 안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지난달 밑줄 재고량. 알아서 밑줄이 들어가요. 빈칸만큼. 알아서 빈칸만큼 밑줄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다가 내가 이름을 이렇게 정해놓고 요만큼 해놓고 여기다가 홍 한 칸 띄고 길동하고 이름을 쓰면 이름은 정의할 수가 없어요. 내가 인위적으로 빈칸을 띄울 수는 없어요. 그러나 여기다가 홍길동이라고 써놓고 뭐 이렇게 숫자를 썼을 거 아닙니까? 얘네들의 이름을 우리가 자동으로 정해주겠다는 얘기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홍길동이라는 이름으로 정의되는데 빈칸이 들어가 있으니까 홍 밑줄 길동이라는 거로 빈칸만큼 밑줄이 깔려 들어가요. 그래서 자동으로 이름을 정해줍니다. 이것도 필기시험에 나와요. 얘를 이름으로 정의했는데 얘네들의 이름은 뭘까요? 그러면 지난달 재고량, 지난달 빈칸 재고량, 지난달 밑줄 재고량, 오류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보기가 맞추는 거예요. 그리고 이름은 한번 정해 놓으면 어떻게 된다? 여기서 못 고친다 그랬어요? 여기서 못 고쳐요. 그러니까 어떻게 고친다? 이름 관리자에 들어가서 아까 요거는 잘못 만든 거 삭제하면 되고, 아까 지난달 재고량은 편집 눌러서 지난달 붙여서 재고량이라고 써야 되고, 일일이 고쳐야지. 여기서 고쳐요. 그리고 뒤에 이제 계산 작업할 때는 이름 정의하는 걸 한 번 더 설명드릴 거예요. 자, 그 다음 이제 메모 항목으로 갑니다. 메모는요, 검토라는 메뉴 탭에 가시면 메모가 있어요. 검토. 그런데 여기서 보통 안 하고요, 바로가기 메뉴를 직접 합니다. 그게 수월하고 빠르더라고요. 자, 이렇게 할 겁니다. 지의 세 번째 셀, 요 글자에 갖다 놓고, 재고량 대비라는 메모를 삽입하래요. 지난달 대비, 그러니까 재고율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달에 대비했을 때 재고율이 얼마큼이다 라는 의미를 써주는 거래. 근데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지난달 대비 재고율을 쓰면 너무 길어지잖아요. 너무 길어지잖아. 그러니까 길게 쓰지 말고 메모만 넣어주자 이거지. 그래서 여기다가 클릭하고 새 메모 누르셔도 되고요, 오른쪽 버튼 눌러서 바로가기 메뉴에서 메모 삽입하셔도 되고요. 오른쪽 버튼, 책에는 메모 오른쪽 버튼 눌러서 메모 삽입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이 글자는, 여기 유저라는 말은 이 컴퓨터 이름이 유저예요. 신경 안 쓰셔도 되고 그냥 지우세요. 백스페이스로 지우세요. 그 여기다가 지난달 한 칸 띄고 대비, 재고량 대비, 죄송합니다. 재고량 대비, 아까 거꾸로 잘못 설명했어. 재고량 대비. 그리고 엔터 치면 안 돼요. 엔터 치면 안 돼요. 빈줄을 무의미하게 넣어주시면 안 돼요. 재고량 대비 끝.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다른 데를 클릭하는 순간 메모가 사라져요. 메모가 사라져요. 그런데 빨간 점이 나타났어요. 이 셀에는 빨간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빨간 점이 있는 그 셀, 꼭 점에다 안 갖다 둬도 되고요, 그 셀 자체에다가 마우스를 갖다 대면 툭 하고 메모가 떠요. 마우스가 사라지면 사라지고, 갖다 대면 나타나고. 근데 문제집 뭐라고 되냐면 항상 보이도록 하래요. 그러면 여기 있죠? 위에 검토에 가서 표시하시오 그러면 나타나고, 숨기시오 그러면 표시 숨기기, 이거 누를 때마다 나타나고 사라지는데,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메모 표시 숨기기, 메모를 표시 또는 숨기기, 이걸 누르시면 항상 떠요. 필요 없으면 숨기기, 필요 있으면 표시하기, 이렇게 하셔도 되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숨기기, 표시 숨기기, 이렇게 하셔도 되고. 그러니까 우리 모니터에다가 포스트잇 이런 거 많이 붙이잖아요. 그런데 화면에다가 붙일 수는 없잖아. 화면에다가 중요한 내용을 메모를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영업소 서울, 여기다 이제 메모를 하는 거야. 조만간에 인천으로 이전할 예정, 뭐 이런 식으로 써놓을 수도 있고, 그렇게 메모할 때 쓰는 겁니다. 그럼 이제 프린터로 인쇄하면 메모는 안 나와요. 메모 안 나왔잖아요 지금. 그렇죠? 근데 메모를
인쇄할 때 나오게 할 수도 있어요. 그건 이제 옵션에 들어가서 메모한 내용도 따로 프린터로 출력하게 할 명령을 걸면 되고, 필기 시험에는 뭐 그런 것까지 묻더라고요. 그때 가서 다시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 우리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유형이 뭐냐면요, 이 셀 서식 문제가 나오면 1번 문제가 어느 셀은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하고 크기를 얼마로 바꾸세요. 얘가 꼭 1번 문제로 나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보시면 이 뒤에 이 책 실기책 뒤편에 보시면 모의고사 문제가 있어요. 모의고사 문제 보면은 뭐 지금 여기는 모의고사라서 그렇게 해놨나? 실제 관련도 문제를 보면 그 셀 서식 꾸미는 문제 1번은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글꼴은 뭐로 하고 크기는 얼마로 하고 이렇게 나와요. (333페이지) 333 이런 기본 모의고사 같은 경우도 보면은 2번 기본 작업 두 번째 시트에서 할 때 1번 문제가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글꼴 바꾸고 크기 바꾸고 뭐 속성 바꾸고 진하게 굵게 기울이고 밑줄 치고 뭐 이런 것들 1번 문제 나오고, 2번 문제는 뭐 특수기호 입력하는 거 이런 것들, 그 다음에는 뭐 이름 정의하는 거, 정의하는 거, 그 다음에 메모 입력하는 거, 테두리선 그리는 거, 그 다음에 셀 서식 변경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요. 여기 있는 건 뭐 굳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볼게요. 얘가 제목인데 이 제목이 중간에 떡하니 나와야 보기 좋잖아요. 왼쪽에 치우쳐져 있지 않습니까? 그 제목도 좀 작잖아요. 그러니까 얘 이렇게 블럭을 잡고 홈 메뉴에 오시면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이라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은 아예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이라는 메시지가 찍혀 나오죠. 저는 해상도가 작아서 메시지가 이렇게 갖다 대야 나타나요. 여기 보면 왼쪽 맞춤, 가운데 맞춤, 오른쪽 맞춤 쭉 가보면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누르세요. 근데 모르고 내가 이렇게 병합할 수도 있어요. 모르고 이만큼을. 그럼 다시 누르면 원위치가 돼요. 잘못했을 때는 다시 누르면 원위치가 돼요. 그리고 다시 범위 조정해서 병합하시면 돼요. 그리고 글꼴, 굴림. 크기는 14이니까 이 목록 중에서 고르셔도 되고, 커져라, 작아져라 선택하셔도 되고, 글꼴과 크기, 그 다음 굵게 기울이고 밑줄 치고 라는 속성이 있는데, 이 속성은 클릭할 때마다 나타나고 다시 클릭하면 해제되고, 진하게 굵게 다시 누르면 원위치, 기울이는 거 눌렀다가 다시 누르면 원위치, 밑줄 쳤다가 다시 누르면 원위치, 진하게 굵게 하래요. 굵게. 마우스 같은 건 뭐라고 뜹니까? 컨트롤 B. 우리가 블럭 잡고 컨트롤 A가 뭐죠? 선택하는 거. 컨트롤 A 하면 전체 선택이잖아요. 컨트롤 B는요, 보세요. 진해졌어. B. 우리 연필 중에 4B 연필 있잖아. 스케치 할 때 쓰는 4B. 진한 거잖아요. 부드럽고 진한 거. 뾰족한 건 H, 딱딱한 건 H고.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스마트폰 여기 보호 필름에 보면 뭐 7H 이렇게 써 있더라고. 튼튼하다고. 흠집이 안 난다고. 뭐 그렇게 써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냥 컨트롤 A는 전체 선택, 컨트롤 B는 진하게, 컨트롤 C는 복사, 뭐 이런 것들도 하시다 보면 알게 돼요. 지금 또 그냥 달달달 외우려면 머리 아프지만 하시다 보면 이제 생각이 나실 거야. 그리고 밑줄도 칠해. 진하게, 아니지, 여기죠, 여기. 진하게 밑줄 칠해. 기울이는 건 아니죠? 그런데 밑줄 보시면 화살표가 하나 있잖아요. 화살표가 있다는 건 또 다른 뭔가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 글꼴이나 크기나 이런 거 보시면
색상 표시도 이렇게 색상이 종류별로 있듯이 여기도 두 줄짜리 밑줄이 있고 한 줄짜리 밑줄이 있어요. 만약에 시험 문제 이중 실선 그러면 요거로 하시는 거고, 그냥 밑줄 그러면 한 줄 이거고. 그 다음 6번 영업소별 라도스 재고 현황이라는 제목이 있는데 이 영업소란 글자가 요 안에 있네요. 자, 더블 클릭을 해서 영업소를 블럭 잡습니다. 근데 블럭이 글자가 앞에 있는 거라서요, 블럭 잡으면 저 앞에까지 시커멓게 변합니다. 괜찮아요? 요렇게 블럭 잡아도 꺼멓게 되니까. 그리고 한자키 누르시면 되죠. 한자 입력, 한자 변환하래요. 이때 한자로 변환만 하는 건지 우리말 옆에 병행표기인지 한자 옆에 우리말로 병행표기인지는 그냥 한자로만 표기하네요. 한자로 이렇게. 원래는 이렇게 썼죠. 원래는 이렇게 쓰는 거예요. 영업소 쓰고 나서 한자키 누르면 나오는 거죠. 근데 이미 쓰여진 글자니까는 더블 클릭해서 블럭을 잡고 한자키 누르면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엑셀에서 한자 입력하는 방법이 약간 달라요. 한글 2010하고 좀 다른데 보세요. 히읗 오 이응 홍. 근데 홍이라는 글자를 써놓고 커서가 옆으로 갔을 때 하고 홍이라는 글자를 쓰고 나서 그냥 그 자리가 껌뻑거리는 거하고 달라요. 글자를 쓰고 나서 커서가 옆으로 안 넘어갔지 않습니까? 이때 한자 키를 누르면 윈도우 한자가 나와요. 윈도우 7이 제공해주는 한자가 나와요. 그런데 이제 커서가 뒤로 갔지 않습니까? 이렇게 글자를 쓰고 커서가 옆으로 갔잖아요. 블럭을 잡던 안 잡던 간에 블럭을 잡았다고 해서 시커멓게 된 게 아니니까 이때 한자 키를 누르면 엑셀 한자가 나와요. 한자가 두 가지입니다. 윈도우가 제공해주는 한자냐, 그러니까 윈도우가 제공한다는 한자는 이런 거죠. 여기다가 우리가 이제 어떤 걸 검색을 할 때 한자로 검색을 해야 될 때도 있잖아요. 홍 그리고 한자 키 누르면 이거는 이제 무슨 한자다? 윈도우 한자예요. 근데 인터넷 익스플로러는 한자 변환 기능이 없단 말이야. 그냥 윈도우가 제공해주는 한자지. 그리고 메모장 같은 경우도 홍 쓰고 한자 키를 누르면 오른쪽 밑으로 윈도우 한자가 나와요. 메모장은 자체 한자 사전이 없어요. 그래서 엑셀에서는 홍을 써놓고 나서 커서가 옆으로 밀려 나갔지 않습니까? 이때 한자 키를 누르면 엑셀이 MS 오피스에서 제공해주는 엑셀, 파워포인트, 워드에서 제공해주는 별도의 한자 사전 기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이제 요 제목 앞에 영자 앞하고 형자 뒤에다가 특수문자를 입력해야 돼요. 미음자. 저기 네모난 거 시커먼 네모를 입력해야 되는데 특수 입력하는 방법이 있어요. 특수 문자를 입력하는 방법이 있는데 뭐 책에 다 나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첫 번째는 입력이라는 메뉴에 가서 기호를 입력하는 방법이 있어요. 여기 가서 삽입이네요. 삽입에 가면 기호라고 있단 말이야. 여기서 찾는 방법 어디 가서 찾아야 될까? 여기서 찾는 것도 아니고 여기서 찾아야 되는데 여기도 없고, 여기 가서 뭐 기호가 어디 있는지 기타 기호 여기 있다. 네모가 또 어디 있지? 여기 있네. 검은 거 네모 있죠? 이렇게 삽입하는 방법이 있고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그냥 우리나라에선 쉽게 하는 방법 미음
미음자 눌렀다 띄고 한자키. 기호들이 쫙 나와요. 입력, 다른 말로 이제 삽입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 삽입에 가서 기호를 찾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자음, 기역에서 히읗, 쌍기역, 쌍디귿, 쌍비읍, 쌍시옷. 쌍지읒은 제외, 쌍지읒은 안 돼요. 그러니까 기역에서 히읗, 나머지 쌍으로 된 거 합 18개, 18개 중에 하나를 눌렀다 띄고 한자키를 누르면, 보세요. 이응, 한자키, 요런 기호가 나오고요. 리을, 한자키, 이런 단위들이 나오고요. 기역, 한자키, 이런 것들이 나오고, 히읗, 한자키, 이게 뭐죠? 그리스어인가요? 쌍디귿, 한자키, 일본말이 나오네요. 예, 이런 것들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미음, 한자키 누르면 이런 기호들이 가장 많이 나오는,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유형들이 나옵니다. 얘를 누른 후에 한자키를 누른다. 그러면 거기에 맞는 특수 기호들이 있어요. 미음자를 가장 많이 활용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터넷상에서 뭐 글자를 쓰다가 한자로 바꾸고 싶다. 그러면 우리말 쓰고 나서 한자키 누르면 되고, 기호 같은 걸 입력하고 싶다. 닉네임 같은 거에 그러면 미음자 또는 뭐 다른 글자를 눌렀다 띄고 한자키 누르면 특수 문자를 입력할 수가 있어요. 그런 방법도 있다 하는 거죠.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유형이 그거예요. 예를 들면 여기다가 요런 걸 놓고, 저 뒤에는 거꾸로 요런 걸 놓고 서로 지그재그 반대로 반응, 이런 기호를 넣어라 하는 문제도 있어요. 그럼 뭐 찾아보면 되니까, 주로 미음자 눌렀다 띄고 하시면 되니까. 예. 특별히 이거는 뭐 엑셀 문제라고 보기는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자 바꾸는 게 뭐 엑셀에 있는 고유 기능은 아니잖아요. 웬만하면 다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8번 서식을 지정할 건데요. B의 3부터 G의 3, B의 3부터 G의 3까지는 홈탭에 오셔서 가운데 맞춤, 그 다음에 채우는 색깔은, 채우기 색깔이 여기 페인트 통에 채우기 색깔이 있고 글자 색깔이 있는데, 페인트 통에 있는 요거는 먼저 좀 없앨게요. 여기서는 채우기 색깔에 가서 테마색 말고 표준색에 가서 보라. 자주. 얘는 진한 파랑, 그렇죠? 그 다음에 파랑, 네 번째가 연한 파랑. 이거로 바꾸래요. 테마 색깔이 아닌 표준색에 가서 연한 파랑을 하래요. 문제가 얼마나 정직한지 몰라요. 예. 연한 파랑 하시면 돼요. 여기 가서 표준색. 다른 시험 문제는 보통 이렇게 나와요. 파랑으로 하시오, 뭐 빨강으로 하시오, 뭐 주황으로 하시오, 노랑으로 하시오. 뭐 어렵지 않으니까 그렇게. 그 다음에 B의 네 번째부터 C 14번째까지는 가운데 맞춤 하시오. 가로 가운데. 예, 가운데 맞춤. 가운데 맞춤. 어렵지 않죠? 가운데 맞춤을 다시 누르면 어떻게 된다? 원위치. 왼쪽 맞춤을 하려는데 다시 왼쪽 맞춤을 누르면 원위치. 원래 자리로. 아래 한글에서는
왼쪽 맞춤하시오. 그래서 다시 왼쪽을 누르면 계속 왼쪽에 있어요. 근데 엑셀에서는 가운데 보세요. 얘네들은 글자는 왼쪽이고 숫자는 오른쪽에 있었잖아요. 가운데 그러면 알아서 가운데 왔다가 다시 가운데 그러면 어떻게 된다? 안 가운데. 글자는 왼쪽으로 흩어지고 오른쪽 숫자는 오른쪽으로 흩어지고 알아서 원래 자리로 이렇게. 여기는 가운데. 이렇게. 그럼 뭐 어렵지 않겠죠. 어떤 거요? 가운데 맞춤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거는 세로 가운데 맞춤, 이건 가로 가운데 맞춤이라 그래서 보여드릴게요. 제가 너비를 조금 이렇게 높일 건데 여기다 글자를 쓰면 얘가 지금 중간에 있죠. 근데 위에 갈 수도 있고 아래로 내려갈 수도 있어요. 이건 세로 가운데라고 하고요. 요거는 가로 가운데. 가로 가운데.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그런데 엑셀 2010은 기본이 다 세로는 가운데로 되어 있어요. 요거 항상 요거로 되어 있으니까 이건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이제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그것만 잘 챙기시면 되죠. 어떤 거요? 여기 지금 문제에 예. 선생님 D2를 지금 가운데만 쓰셨거든요. 나중에 결과가 안 나오고 자, D에 C, B, C를 가운데 맞추면 B의 네 번째부터 B 14번째까지 C 14번째까지 그렇죠? 그럼 여기 가운데 하면 되고 얘를 가운데 하라 그러면 여기 가운데 하면 되고 아 제가 이걸 가운데 하라 그랬죠? 예. 오늘 눈이 이상한가? 아 10번은 이거였죠? 10번 10번을 보고 설명은 9번을 설명하고 제가 예. 오늘 날구지 하나요 제가요? 예,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영업소 코드하고 영업소명은 글자니까 가운데 넣어주면 보기 좋죠. 근데 이제 문제는 숫자예요, 숫자. 숫자는 오른쪽에 맞춰야 되는데 얘들 보세요, 얘들. 아주 보기 싫어요. 그럼 얘들도 정리정돈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숫자가 지금 두 자리, 세 자리니까 망정이지 네 자리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콤마가 찍혀야 되거든, 천 단위마다. 국제기호 표기법에 의해서. 그것도 우리 배워야 되고요. 자, D의 네 번째부터 E의 14번째까지는 이게 개수인가 봐요, 개수. 500, 입고량이 500개인지, 500벌인지, 그렇죠? 뭐, 500톤인지, 이런 명시가 안 돼 있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제가 500개라고 쓰면 어떻게 돼? 문제지에 개자가 나오면 좋겠다 그래서 개를 썼더니만 웬걸? 왼쪽으로 가네. 왼쪽으로 간다는 건 글자란 뜻이에요. 그러면 이제 계산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합계 평균을 계산할 때 얘는 누락돼요. 500이라고 써야 돼요. 500이라고 쓰는데 보일 때는 500개라고 보이는 거고 실제 값은 500이라는 거지. 요게 헷갈리는 거죠. 셀에는 고유의 자료가 기록되어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셀에 값에 따라서 정렬 방식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숫자나 또 날짜나 시간 같은 경우는 오른쪽, 그 다음에 문자, 글자죠, 글자. 얘들은 왼쪽. 그 다음에 오류가 표기되거나 오류나 논리적인 값은 가운데 나타나요. 그리고 숫자에 문자를 병행 표기하면 얘는 숫자가 아니라 문자가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 500개 그러면 이 500개라는 거는 이거는 뭐다? 문자야, 문자. 500 그러면 이건 숫자가 되는 거죠. 그럼 얘는 계산에
포함이 되고 문자는 계산에 불포함, 포함되지 않아요. 근데 숫자를 문자처럼 보여줘야 될 때가 있거든. 이제 그런 것들이 좀 헷갈리는 거죠. 그래서 그걸 우리는 셀에 서식을 지정한다. 다른 말로 셀 서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셀 서식. 엑셀에서 셀 서식을 안 배웠어. 그럼 엑셀을 안 배운 거예요. 엑셀을 배웠다고 했는데 셀 서식이 뭐였더니 난 모르는데. 그럼 엑셀을 안 배운 거야. 거짓말한 거야.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조금 전에 가운데 정렬 했잖아요. 가운데 이것도 셀 서식이에요. 이 정도는 쉽지.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해가지고 뭐 진하게 밑줄 치고 뭐 색깔도 바꾸고 이것도 서식 지정해요. 이거는 엑셀에만 있는 건 아니죠. 다른 데도 있잖아. 그러니까 이건 어렵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제 지금부터 설명할 요것들은 다른 데는 없고 엑셀에만 있는 좀 특이한 기능이니까 잘 따라서 하셔야 되고요. 자, D의 4번째부터 E의 14번째까지에다가 어떻게 꾸미래요. 그러면 컨트롤 1번 이렇게 하세요. 엄지, 검지, 엄지 컨트롤, 검지 1, 왼손 컨트롤, 오른손 1, 2가 아니라 왼손으로 컨트롤 1, 컨트롤 1. 그러면 이렇게 셀 서식이 떠요. 물론 오른쪽 버튼 눌러도 돼요. 셀 서식 있어요. 여기 서식에 가도 셀 서식이라고 있습니다. 밑에. 근데 셀 서식 갖다 대면 컨트롤 1번 누르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시험을 봐야 될 입장이니까 한동안은 외워서 쓰자고요. 오른쪽 버튼 누르는 건 다 할 수 있으니까. 컨트롤 1번. 그리고 책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용자 지정 서식에 가서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에 가서 숫자 뒤에다가 몇 개가 표시되게끔 하래요. 단 0일 때도 0개 이렇게 나오라는 얘기죠. 그게 뭐냐면 G/ 표준 뒤에다 놓고 또는 0을 선택하고 요 뒤에다 클릭하고 샵, 0 얘를 클릭하고 나서 뒤에다 클릭하고 개. 따옴표 열고 개. 원래는 따옴표 열고 개 하는 거예요. 따옴표를 안 열고 개라고 써도 따옴표가 찍혀요. 지금 안 찍혔지만 가보면 찍혀 있어요. 네. 문제 이렇게 써 있어요. 대상을 선택하고 셀 서식은 아까 뭐라 그랬죠? 컨트롤 플러스 1 이렇게 한다 그랬죠.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뭐 한다? 사용자 지정 서식에 가서 G/ 표준 뒤에다가 개 또는 0 다음에 개 또는 샵, 0 그 다음에 개. 그러나 샵 개는 안 된다. 문제지에 0일 때도 0개로 표기하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샵을 썼을 때는 0을 쓰면 안 나타나요. 근데 무슨 말인지 헷갈리실 거예요. 지금 샵이 뭐고 G/ 표준은 뭐고 0은 뭐고 뭐 샵, 0은 뭐고 아직은 어려워요. 이제 책에도 뒤에 나와 있지만 하나씩 배우시다 보면 전체적으로 알게 돼요. 자, 적어 드릴게요. G/ 표준이란 말은 이거는 값 그대로 표기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값을 그대로 만약에 5.3 그럼 5
5.3이면 5.3, 8이면 8. 그러니까 5 같으면 5, 5.3 같으면 5.3 같으면 5.4 같으면 5.4 하고 있는 그대로 표기하라는 뜻이에요. 값 그대로. 그 다음에 이제 0이라는 말은 뭐냐면 0은 유효숫자 한 자리는 무조건 표기해라. 단 소수 이하는 반올림한다. 그러니까 0.0 그럼 뭘까요? 유효 숫자 한 자리는 무조건 표기 플러스 소수 이하도 무조건 한 자리 표기. 5 그러면 5.0, 5.55 그러면 5.6. 그러니까 이 0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거는 무조건 자릿수를 확보하라는 얘기예요. G 슬래시 표준은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5.0, 5.3 그럼 5.3, 5 그러면 5, 5.888 그럼 5.888 그대로. 그 다음에 샵, 샵 0 얘는 이거는 좀 헷갈리는데 1000 단위마다 쉼표를 표기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다른 말로 1, 2, 3, 4, 5 그럼 뭐가 된다? 1, 2, 3, 4, 5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제 0은 뭐고 샵은 뭐냐 이거지. 샵은 그냥 자릿수예요. 자릿수인데 유효 숫자가 아닐 때는 안 나오고 유효 숫자일 때는 나오고. 아직도 헷갈리죠 이런 게. 뒤에 가서 하나씩 배울 거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자, 아까 이렇게 했어요. 여기다가 개자를 붙였어요. 그러니까는 사용자 지정에 가서 0 다음에 개자를 써도 된다 그랬어요. 근데 아까 샵을 써놓고 샵이 아니라 샵 써놓고 개를 쓰면 500개는 500개라고 나와요. 500개는 500개라고 나오는데 문제는 0일 때는 어떻게 돼? 안 나와. 0일 때는 0이라도 나오라 그랬잖아요 문제지가. 그러니까 샵을 쓰면 안 돼. 샵 개는 안 돼. 이건 안 돼. 이건 안 된다 이거지. 0일 때 0개로 표기하라는 규정 때문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런 말이 없으면 써도 되죠. 그런 말이 있으면. 그래서 여기다가 블럭을 잡고 아까 개수가 얼마였다? 250개. 가시면 뭐 샵, 샵 0 다음에 개를 써도 되는데 어차피 숫자가 3자리밖에 안 되잖아요. 그럼 뭐 굳이 어렵게 하지 말고 0 다음에 개 또는 G 슬래시 표준 다음에 개. 근데 우리말일 때는 따옴표를 안 써도 되고, 그래서 확인 눌러놓고 다시 가보면 따옴표가 찍혀있고, 영문을 쓸 때는 조심하셔야 돼요. 써야 될 때가 있고 안 써야 될 때가 있고. 교재 어딜 가시냐면은요, (41쪽) T 4번째부터 이 14번째 영역을 블록으로 지정한 후에 컨트롤 1번을 누르세요. 셀 서식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그 사용자 지정 서식에 가서 0 개를 입력하세요 그랬는데 0을 선택한 상태에서 개를 써도 되고, 뭐 한 자리니까 그냥 직접 써도 되고. 근데 따옴표 안에다 개를 써야 되는 게 원칙이라 그랬잖아요. 굳이 안 써도 우리말은 나타나고. 중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샵 개를 쓰면 안 됩니까? 라고 했는데 0일 때도 0을 표시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샵을 쓰면 안 되고, 그런 말이 없으면 상관이 없고, 샵은 0은 둘 다 숫자를 나타내는 의미인데 0은 무조건 자릿수를 확보하라는 뜻이고, 샵은 있으면 표시하고 없으면 말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있어요. 여러분 여기다가 007, 007을 썼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숫자 7만 나와요. 난 죽어라고 이렇게 썼는데 앞에 0은 안 나온단 말이야. 유효 숫자가 아니니까. 그래서 안 되겠다. 여기다 셀 서식에다가 무조건 세 자리는 확보해라. 무조건 자릿수를 확보해라. 세 자리 000. 그럼 뭐가 된다? 만약에 8 쓰면 008, 9 쓰면 009, 1 쓰면 001, 12 쓰면 12 쓰면 012 이렇게 나오고, 0 쓰면 000 나오고. 근데 여기다가 1, 2, 3, 4, 5 쓰면 어떻게 돼? 5자리 수. 5자리 옳다구나 나오지. 세 자리를 확보해라고 했다고 해서 1, 2, 3, 4, 5를 쓰면 세 자리만 자를 수는 없잖아요. 그냥 그거는 나와요. 근데 자릿수가 부족하면 알아서 나오고, 남으면 자릿수 확보하라 그랬으니까 그렇게 나옵니다. 요게 아직은 갸우뚱 이럴 거예요. 이제 많이 해보셔야 알아요. 11번 지의 네 번째부터 지 14번째 여기네요. 우리 책에는 이 부분을 좀 메뉴판에서 선택한 것 같은데요. 셀 서식으로 해볼게요. 블럭 잡고요. 컨트롤 1번 맞춤 가로에 가서 오른쪽 들여쓰기 값 하나 그 다음 표시 형식에 가서 백분율 소수점 자릿수 몇 자리? 두 자리 확인. 원래는 일반이었어요. 일반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일반을 썼는데 이제 컨트롤 1번 들어가서 맞춤에 가서 오른쪽 들여쓰기 값 한 자리. 그러면 오른쪽 여기 오른쪽으로 자리가 한 자리가 확보돼요. 너무 붙어 있지 않습니까 벽에? 그 다음에 표시 형식에 가서 백분율에 가면 0.1이니까 10%잖아요. 근데 소점이 한 두 자리까지 나오게 해서 좀 정확하게 보이게 해라 이거죠. 확인. 보기 좋게 착 돼요. 그 다음 12번 지 16번째 셀. 얘가 날짜인데 날짜는 일반적으로 몇 년, 몇 월, 며칠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날짜를 쓸 때 이렇게 쓰거든요. 18년 4월 5일 그러면 2018년 4월 5일로 나와요. 만약 1918년 가르면 1918이라고 써야 되고 이렇게. 근데 이렇게 날짜를 썼는데 이왕이면 보기 좋게 꾸며야 돼요. 컨트롤 1번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에 가서 여기 있다. 몇 년, 몇 월, 며칠, 한자로 되어 있는 거. 몇 년, 몇 월, 며칠 한자로 되어 있는 거. 확인. 이렇게. 원래는 이 날짜가 이렇게 돼 있었죠. 이렇게 돼 있던 애인데 컨트롤 1번 사용자 지정 그 중에 한자로 년월일 확인. 그렇게 된다 이거죠. 자, 그 다음 볼게요. 이 부분인데 아이의 네 번째 가려먹고 있네 얘가요. 그러면 이 메모장에 들어가 있나? 메모 붙인 자리 있지 않습니까? 여기 테두리 선 보이세요? 이 테두리를 잡아가지고 밖으로 치우세요.
원래는 건들면 안 되는데 얘가 안 가렸으니까 보기 위해서 얘를 옆으로 치워야죠. 이렇게 있던 애를 치워야죠. 이렇게. 자, 얘를 복사하래요. 복사해요. 복사. 컨트롤 C 오른쪽 눌러 복사하래. 그 다음 재고량 보이세요? 여기 재고량 여기다가 더하래요. 50이 아니라 60이고 30이 아니라 35고 더하래요. 근데 어떻게 더하라고 되어 있어요? 문제지? 선택하여 붙여넣기라는 기능으로 가면 연산 더하기 기능이 있나봐요. 요렇게 오른쪽 눌러서 선택하여 붙여넣기 가가지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선택하여 붙여넣기 가서 연산 기능에 더하기가 있대요. 그렇죠? 더하기 기능이 있대요. 확인. 그럼 더해줘요. 오른쪽 값실로 더해줘요. 엑셀의 아주 멋있는 기능 중에 하나예요. 예를 들면 입고량을 150개씩 늘려주래. 그럼 어떻게 해요? 여기다가 150을 더하니까 650, 얘는 500 일일이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지 말고 150을 써놓고 얘를 복사해. 그 여기다가 쭉 블럭 잡아서 선택하여 붙여넣기 들어가서 더해주면 어떻게 된다? 다 150이 더해져요. 개짜는 또 깨졌지. 그럼 다시 이제 얘를 복사해서 이번에 여기다 어떻게 하면 되죠? 한번 빼주면 되죠? 한번 더 했으니까 이번엔 뺄 셈으로 가서 확 빼버리면 원래대로 들어가겠지. 그런 선택하여 붙여넣기에 들어가서 더해라, 빼라, 곱해라, 나눠라 이런 기능들이 있어서 참 편리하게 쓸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 B의 3서부터 G의 14번째까지 B의 3부터 G 14번째까지 얘네들 블럭을 잡을 때 지금 마우스로 블럭이 잡히니까 다행이지만 이 양이 많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한 5000줄이야. 그럼 마우스로 블럭 못 잡잖아요. 그럼 이 동네에 클릭해 놓고요. 컨트롤 A 딱 그거만 잡혀요. 일반적인 프로그램에서는 컨트롤 A를 누르면 이렇게 돼요. 다 잡아요. 근데 엑셀에서는 자 여기다 놓고 컨트롤 A 근데 컨트롤 A를 한번 더 누르면 그땐 다 잡혀. 그러니까 마우스로 이렇게 드래그 해도 되지만 양이 많은 건 드래그가 힘들 때니까 컨트롤 A 누르면 된다. 그리고 뭐 하래요? 요거 하래. 여기 가 옆에 있는 거 이거. 근데 모든 테두리 누르라고 돼 있거든요. 근데 검정색이죠. 여기 가가 옆에 보면 테두리가 없으면였는데 테두리선을 그려주는 거거든요. 근데 검정색이 들어가요. 근데 우리 책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파란색 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하려면 컨트롤 1번 블럭 잡고 컨트롤 1번 테두리 그리고 실선 두꺼운 선 두 줄. 자, 왼쪽에 있는 거 밑에 있는 거 이게 실선이에요. 색깔은 뭐라고요? 표준색의 파랑. 그리고 윤곽선 안쪽선. 윤곽선은 뭐냐면요 겉테두리, 안쪽은 뭐냐면 가로 세로 속에 들어있는 것들. 없음에다가 안쪽 그러면 뭐가 된다? 윤곽선 누르면 겉에만 칠해져. 겉에만
겉에만. 거기다가 뭐까지 안쪽도 넣어줘야지. 안쪽 가로 세로 안쪽 안에 있는 거. 그러면 선이 찍혀요. 문제를 좀 볼게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우리 그 42쪽에 보시면 22번째 항목 중에 이 부분을 책에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여기 오른쪽 정렬한 후에 들여쓰기 내어쓰기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책에서는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어요? 들여쓰기 내어쓰기를 해줘야 돼. 오른쪽에 있는 걸 한번 눌러주고, 한 번 누르면 들여쓰기 하나, 내어쓰기 하나, 두 번 누르면 두 번, 세 번 누르면 세 번. 그리고 여기 있는 백분율, 이거 눌러가지고 처리한 것 같아요. 원래는 이렇게 자릿수 한 자리, 두 자리, 세 자리, 줄이기 한 자리, 두 자리, 이거로 해도 돼요. 그런데 셀 서식 배우는 김에 맞춤에 가서 들여쓰기 하나, 백분율에 가서 자릿수 두 자리 이렇게 한 거죠? 이렇게 한 거예요. 원래대로 본다면 여기가 이렇게 보이는데, 이렇게 보이는 애들인데 요 백분율 눌러주고 자릿수 한 자리, 두 자리 이래도 돼요. 근데 오른쪽 들여쓰기라고 하는 거를 원래는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이렇게 돼 있었잖아.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그러니까는 오른쪽 정렬 들여쓰기 하나, 한 번 누르면 되는 거예요. 두 번 누르면 안 돼요. 근데 들여쓰기 눌러버리면 이렇게 가요. 그때는 오른쪽 정렬에 오른쪽에 붙어요. 그 책의 설명이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퍼센트 백분율을 바꿔주고 자릿수 한 자리, 두 자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학습하는 내용은 약간 좀 까탈스럽게 문제를 낸 거를 연습하고 있어요. 실제 시험에서는 그렇게 막 꽈내지는 않더라고요. 그 다음에 아까 여기 있는 거 복사한 후에 이쪽에다 선택하에 붙여넣기 해가지고 덧셈 기능 해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블럭 잡아서 테두리 선 그리는 건데 컨트롤 1번 눌러가지고 테두리에 가서 색깔 맞추고, 테두리 선 종류 색깔 맞추고 안에 칠해주고. 칠하고 나서 색깔 누르시면 안 돼요. 왼쪽에 있는 선과 색을 먼저 지정해 주시고, 두 번째 미리 설정이나 테두리를 하는 거예요. 순서가 왼쪽을 하고 오른쪽을 와야 돼요. 그리고 45쪽을 보시면 뭐 거기에 샵이 뭐고 0이 뭐고 뭐 YY가 뭐고 M이 뭐고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요. 뒤에 가서 하나하나씩 살펴볼 겁니다. 지금 너무 많은 걸 설명드리면 또 어려워서 정신없고 할 것 같아서요. 천천히 요건 진행할 겁니다. (1번) A열의 너비를 열너비 1, 여기다 클릭하고 서식에 가면 열너비가 있어요. 여기서 하셔도 되는 건데, 이렇게 하셔도 되는 건데 대부분은 그냥 오른쪽 눌러 가지고 메뉴판 찾으면 됩니다 라고 알려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 G의 두 번째 셀, 여기다가는 이름, 메모 삽입하라고 돼 있죠? 이름 정의하라 그랬죠? 그러면 작성일 클릭하고 이름 상자에다, 원래는 수식에 가서 이름 관리자에 들어가서 뭐 이름을 정의하던 이렇게 하는 거였죠? 이렇게 정의하는 거. 예. 그 다음에 B1부터 G1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아직은 이 메뉴판이 익숙치가 않으실 거예요. 천천히 하시면 돼요. 예. 그리고 궁서체 크기는 16, 굵게 2줄, 이중 밑줄이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여기는 실적을 한짝키 눌러서 블럭 잡는 방법은 여기서 들어가셔도 되고,
셀을 더블 클릭해서 블록 잡아도 되고 적자지에다 클릭해 놓으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한자키 누르면 안 넘어가네. 에이, 천상 블록 잡아야겠네요. 자, 실적이 어떤 건지는 얘인지 쟤인지 뭔지 문제지에 나와 있죠. 뭐야? 요건가요? 예. 맞나? 카드 글자가 조금해서 이렇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요 앞에다가는 특수기호를 넣어야 되는데 아까 삽입에 가서 기호 넣는 방법도 있다 했지만 이게 어렵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자, 우리 그냥 미음자 눌렀다 띄고 한자키. 제가 조금 전에 어떻게 했냐면요, 보세요. 이 메뉴가 펼쳐지고 오므라들고 하죠. 요거 누르면 펼쳐지는데 제가 이거 안 눌렀어요. 보세요. 탭키 누르면 펼쳐져요. 미음자 누르고 한자키 누르고 탭키 누르면 쫙 펼쳐져요. 다시 누르면 오므라들고요. 근데 이제 하시다 보면 요령이 생겨요. 어느 정도 이제 이렇게 숙달이 됐을 때 설명드리면 척척 움직이는데, 처음부터 탭키 누르면 펼쳐지니까 그렇게 쓰세요 그러면 처음 배우는데 막 이것저것 설명하면 또 힘들잖아요. 그래서 아까는 설명 안 드렸고요. 지금은 이제 탭키 누르면 펼쳐지니까. 그 다음에 F 세 번째 셀, 여기다 이제 메모 삽입을 해야 되죠. 메모 삽입 여기서 하셔도 되고 검토에 가서 하셔도 되고, 그리고 판매 수량 빼기 목표 수량, 그 다음에 딴 데 클릭하면 사라지니까 어떻게 하라고, 여기다가 메모 표시 숨기기, 오른쪽 눌러서 메모 표시 숨기기. 그런데 얘가 너무 크죠? 불필요한 공간이 많잖아요. 얘를 줄여래, 줄이래. 근데 내가 인위적으로 줄이면 불편하니까 자동 크기로 맞추래요. 그러면 여기 보이세요? 테두리선? 테두리선 보이세요? 글자 말고 테두리선. 여러분 글자에다 클릭하면 빗금 친 게 이렇게 대각선으로 보이죠? 박스 테두리가. 근데 테두리선을 클릭하면 어떻게 돼요? 점점점점 하고 나타나죠? 이때 컨트롤 1번. 아까 셀에다 클릭하고 컨트롤 1번 누르면 셀 서식이요. 이 메모에다 클릭하고 컨트롤 1번 누르면 메모 서식이요. 이때 맞춤 자동. 엑셀은요 컨트롤 1번 누르면 서식창이 떠요. 컨트롤 1번 누르면 메모 서식창이 뜨는데 맞춤에 가면 자동 크기로 조정하는 게 있습니다. 확인. 자동 크기가 됐어요. 그 다음 매출액이 어딨나 보세요. 매출액, 여기가 매출액인가요? 2의 4번째부터 2의 12번째까지는 어떻게 하래요? 여기 홈에 가시면 돈 그림 보이세요? 누르시면 끝. 여기 보시면 통화기호라고 했는데 통화라고 하는 건지 아니면 회계라고 하는 건지, 이때 통화 형식 화폐 단위가 찍히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통화를 누르면 화폐 단위가 숫자 옆에 붙고요. 회계는 숫자와 돈 표시가 화폐 단위가 분리가 돼요. 뭘 하셔도 상관없어요. 네, 뭘 하셔도 상관없어요. 명확하게 어떤 걸 하라는 말은 없었거든요. 그냥 화폐 단위가 찍혀라 하는 얘기예요. B의 3부터 G의 3까지, 또 B의 4번째부터 B 13번째까지 블럭 잡고 또다시 블럭 잡으면 그 전 블럭이 깨지죠. 그럼 두 번에 나눠서 하셔도 돼요. 얘하고 뭐뭐뭐 하고, 그 다음에 얘쪽 블럭 잡고 또 뭐뭐뭐 하고. 근데 한꺼번에 하실 때는 블럭을 잡고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또 블럭 잡고 여기 블럭 잡고 컨트롤 키 누르고 또 다시 블럭 잡으면 다중 블럭이 돼요. 이거 한 번에 처리하면 되잖아. 한 번에. 셀 스타일에 가서 40% 강조색 2번 여기 있네. 40% 여기 셀 서식에 가서 셀 스타일에 가서 40% 강조색 2 클릭. 그 다음 컨트롤 1번 맞춤 가로 일반이 아니라 균등 분할 가로 균등 분할 여기는 없었어요. 가로 균등 분할 항목이 여기 없었거든요. 그래서 컨트롤 1번 들어가서 맞춤에 와서 가로가 일반이라고 되어 있는데 얘를 균등 분할 이거 누르셔도 됩니다. 우리 컨트롤 1번 눌렀잖아요. 이거 눌러도 맞춤. 이거 누르면 표시 형식. 이거 누르면 글꼴. 그쪽으로 떠요. 그런데 마우스가 너무 익숙해져 있다 보면 못 외워. 그래서 제가 컨트롤 1번 하고 외우세요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맞춤에 가서 가로에 균등분할 확인. 그러면 글자가 양쪽에 착 달라붙죠? 이게 균등분할이에요. 그 다음 F 4번째부터 F 12번째까지 여기 숫자들이 있는데 색깔 음수인 경우는 색깔 있는 괄호로 묶으래요. 컨트롤 1번 표시 형식 숫자라고 써 있으니까 괄호가 있는 빨간색 괄호 색깔이 있는 괄호. 그럼 검정색은 색깔 아닌가? 근데 검정색 말고 다른 색깔 이게 빨간색인데 색깔이 있는 괄호 확인. 그래서 여러분들 있잖아요. 엑셀에다가 괄호 열고 15 이렇게 쓰잖아요. 그럼 마이너스가 된답니다. 괄호는 마이너스라는 의미예요. 그 다음에 G 두 번째 셀이 뭐야? 얘네. 셀에 맞춤을 지정할 건데요. 몇 년 몇 월 며칠이 나오게 할 거야. 컨트롤 1번. 사용자 지정. 몇 년 몇 월 며칠 우리말로 되어 있는 거. 근데 얘를 확인 누르면 큰일 납니다. 보여드릴게요. 넓어졌어요. 넓어지면 큰일 나요. 그러면 되돌아와야 돼. 저 왼쪽에 보면 되돌아오는 화살표 있죠? 되돌려 놓고 다시 컨트롤 1번 사용자 지정에 가서 몇 년 몇 월 며칠 우리말로 나오는 거 해놓고 확인 누르지 말고 맞춤. 뭐라고? 셀에 맞춤. 셀에 맞춤이라는 거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셀에 맞춤을 먼저 하고 표시 형식에 가서 얘를 하셔도 되고 표시 형식에 있는 이거 사용자 지정에 가서 연월일을 쓰고 맞춤에 가서 셀에 맞춤 하시면 돼요. 이걸 다 해놓고 확인 누르셔야 돼요. 그럼 보세요. 어떻게 됐나. 원래는 얘가 이렇게 넓게 나타나요. 왜? 글자가 많이 들어있으니까. 근데 너비가 좁으면 어떻게 되냐 보세요. 글자가 줄어들어요. 뭐라고 했으니까 셀에 맞춤 하시오라 그랬거든. 셀에 맞춤. 그래서 C의 4번째부터 C의 12번째까지는 200 이상인 경우는 A 대시가 나와야 돼.
근데 표시가 잘못됐다. 얘가 100은 그냥 100이고 200은 A-200이고 250 그러면 A-250이고 200이 안 되면 그냥 200이 안 된 대로 나오는 거예요. 아까는 여기 뭐라고 했냐면 개자가 나오게 했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셀 서식에 들어가서 표시 형식에 가서 여기다가 개라고 쓰면 몇 개라고 나오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죠. 조건에 따라서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다는 거잖아. 조건이 뭐예요? 여기 조건이 C의 네 번째부터 C 12번째까지 이 셀에 대해서 200 이상인 경우에는 A-라는 A-가 출력되는 거예요. 예를 본다면 250 같은 경우에는 A-250이고 150 같은 경우에는 그냥 150이고 그렇게 나오라는 거죠. 200 이상인 경우에만 A-가 출력되는 거예요. 그러면 셀 서식은 그냥 몇 개, 만약 여기다가 A-를 써주면 어떻게 돼요? 앞에다가 이 앞에다가 A-라고 쓰면 A-가 나와요. 다 나오잖아요. 그럼 안 되지. 필요할 때만 나오라고 한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다가 조건을 걸어야 돼요. 조건 거는 방법을 제가 먼저 적어 드릴게요.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대괄호 안에다가 크거나 같다 200 이게 조건이에요. 200 이상이라면 요거 크거나 같다. 수학 기호랑 약간 다르죠. 수학은 위아래로 크거나 같다를 쓰지만 엑셀에서는 컴퓨터에서는 좌우로 펼쳐놓고 써요.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크다, 작다, 같다, 다르다 이렇게. 그래서 200보다 크거나 같다면 요렇게 찍혀 나와라. 아니면 알아서 나오겠지 뭐. 자, 뭐 보여드릴게요. 얘를 여기다 썼잖아요. 쓰고 나서 확인을 누르면 200 이상인 경우만 나왔잖아요. 근데 다시 가보면 답이 좀 바뀌어 있어요. 자, 이렇게 입력을 했지 않습니까? 그럼 200 이상인 경우에는 A-가 나왔는데 200 이상이 아닌 경우는 어떻게 돼? 그냥 그대로 나와야지. 그러니까 요거는 명시를 안 했잖아요. 제가 알아서 엑셀이 나와요. 걱정 안 하셔도 돼. 요렇게만 써도 알아서, 그러니까 250 이상인 경우는 아닌 경우는 하고 나눠서 알아서 나온다. 이거 더 재밌게 하려면 이렇게도 가능해요. 여기다가요, 이렇게도 쓸 수 있어요. 이건 뭘까요? 200 이상인 경우에는 A-하고 값이 나오는데 빨간색으로 나와. 색깔도 명시할 수 있어요. 우리 시험에는 색깔 명시는 안 나왔었어요. 조건 경우는 물어본 적이 있죠. 지금 이 문제처럼 조건을 물어본 적이 있지만 이렇게 색깔을 명시한 적은 없어요. 근데 모르지. 출제할 때 색깔을 명시해주면 명시해줘야지 우리가. 빨강, 파랑, 노랑, 뭐 흰색, 검정은 뭐 안 해도 검정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보라 이런 거, 녹색. 그러면 퍼러스름한 거는 그것도 코드 값이 있더라고요. 근데 다 외울 필요는 없고, 빨강, 파랑, 노랑 뭐 이런 거 많이 쓰니까 쓰면 되고. 그 다음에 G4부터 G12번째까지는 어떻게 하래요? 여기다 몇 위 하고 나오래죠? 몇 위. 그럼 셀 소식에 들어가서 우리 배운 대로 뒤에다가 위자만 써주면 돼요. 따옴표를 굳이 안 해도 알아서 위자가 나올 테니까. 자, 확인 눌렀다가 다시 가보면 따옴표에 찍혀 있겠죠? 그렇죠? 몇 위.
답을 내가 키보드로 적어서 제출하는 게 아니라 엑셀의 경우가 답이 들어가니까 알아서 걱정 안 하셔도 되고. 그러면 G 슬래시 표준에 위를 써도 되고 0 다음에 위를 써도 되고 샵 다음에 위를 써도 되고 어차피 값은 들어있는 애니까 0인 경우는 없으니까. 그 다음에 C 얘네 두 개, 얘네들. 얘는 소수점이 있는 애도 있고 없는 애도 있는데 어떻게 하래요? 소수점을 두 자리까지 표시하래요. 그럼 아까 우리 그거 했었는데 0.00 하면 소수점 이하는 무조건 두 자리 만들라는 얘기잖아요. 얘는 소수점이 없으니까 170.00이라고 나올 테고 얘는 소수점 이하가 많으니까 150.89 하고 나오겠지. 반올림해서 셀 서식에 들어가서 사용자 지정에 가서 여기 0.00 있네. 0.00 직접 써도 되고 선택해도 되고. 그러면 소점이 이제 알아서 두 자리를 딱 끊어지겠지. 반올림해서. 자, 하나만 더 해볼게요. 자, 여기입니다. 이 데이터에 가면 밑에 비어있는 데가 3개가 있어요. 여긴 대각선을 그릴 거고요. 여기는 얘를 눌러볼 거예요. 요거. 모든 테두리. 색깔이 명시되어 있으면 셀 서식에서 하는 게 편하고, 색깔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그냥 모든 테두리 누르면 새까맣게 줄이 칠해질 테고, 그 상태에서 테두리 선에 가보면 굵은 상자 테두리라고 있어요. 문제지 써 있잖아. 모든 테두리 적용한 후에 굵은 상자 테두리 적용하고 겉에 보세요. 처음에는 색깔이 없었는데 테두리는 없었는데 모든 테두리 두르고 굵은 상자 테두리 두르고 요 밑에는 어떻게 하라고요? 3개는 대각선 그리는 거 어떻게 한다? 컨트롤 1번 셀 서식에 가서 테두리로 가서 옳았구나. 대각선 해주면 되죠. 그렇죠? 확인. 이렇게 해주시면 어느 정도 해결이 돼요. 오늘 엑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배우셨어요. 거의 3시간 정도를 계속 요것만 계속 했지 않습니까? 오늘 공부하신 거를 여러분이 또 복습을 하셔야 되고 가셔서 이 부분이 엑셀에서는 가장 많이 활용하는 기본적인 내용들이에요. 이 내용이 익숙치가 않으시면 뒷부분으로 가면 또 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저녁에 제가 올려놓을 테니까는 또 복습하셔가지고 척척척척 하셔야 돼요.